자,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수업, 오케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그런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동명사와 부정사를 비교하는데, 아참, 그러면 동명사와 부정사를 왜 비교하는 거죠? 왜 비교해?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잖아. 아예 같지 않으면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오케이? 비슷한 점이 있어야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비슷한 점 뭡니까? 비슷한 점.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이 표를 보면 보이죠? 비슷한 점이 뭐예요? 비슷한 점. 말해 보십시오. 비슷한 점이 뭐예요? 네. 당연히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부족한 명사 자리에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해석은 똑같이 뭐뭐 하는 것, 이것도 뭐뭐 하는 것.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되지.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거야. 그럼 이제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무조건 투부정사가 들어갈 자리에 동명사를 무조건 집어넣을 수 있고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에 투부정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러지? 이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자 투부정사 동명사를 비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자,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다. 오케이? 미래다. 미래지향적. 오케이? 그리고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일시적이다. 어떤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낸 거고요. 동명사는 지속적이다. 지속적인 것을 얘기할 때 동명사를 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꼭 과거의 의미만 동명사 ing를 꼭 과거의 의미로 꼭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단정 짓기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야. 실수할 확률이 많고 위험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근 영어 교육 지침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 대학들에서. 자, 피해라. Teaching the infinitive 부정사를 as future oriented 미래지향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피해라. 가르치는 것을 피해라. 그리고 gerund 동명사를 as post oriented past 과거지향적이다. 오케이? 라고 가르치는 것을 피해라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오케이?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distinction, 구분은 overly, 과도하게 simplistic, 단순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실제 영어 사용에 있어서 잘못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투정사, 동명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은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완전히 어때요? 둘이 서로 명사적으로 뭐뭐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어로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도요.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투부정사는 잠재적이고 가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뭐 계획적이고 상황적이고 선택적.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외워? 이걸 다 어떻게 외워서 우리가 이거 써먹냐 이거지. 응? 동명사는 실현된, 경험된, 구체화된, 현실적, 지속적.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외워서 써먹느냐고 아예 안 해버리고 말지. 차라리 그냥 동명사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그리고 일시적이고, 동명사는 지속적, 그리고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그냥 하고 나머지 대충 예외적인 거 그냥 따로 외워버리면 되는 거지. 오히려 이게 더 머리 아프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됩니다. 먼저 동명사부터 접근해 봅시다. 자, 이 ing는 우리가 동명사 이 ing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She is swimming. 여기서 ing가 있습니다. 이 ing는 무슨 ing지? 해석해 볼까요? 시작. 그녀는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분사. 오케이. 이게 수영하고 뭐 하고 있는 ing 현재 분사는 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사에 가서 하겠지만 오케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수영하고 있는 중이다. 중학교 때 현재 진행해 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ing 해 가지고 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공부했잖아.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ing하고 여기에 있는 ing하고 완전히 다른 걸까요? 서로 형제지간이야. 오케이? 이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ing 붙여가지고 ing를 붙여가지고 하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들게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어때요? 명사 역할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의 의미가 들어있는 이 ing, 알았죠? 이 ing를, 형용사 자리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분사가 되는 거고, 명사 자리에 집어넣으면 동명사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ing,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진행의 의미가 동명사에도 그대로 어때요? 투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거의 깔끔하게. 자, 보죠. 그래서 지금 이 ing는 지금 딱 이런 어때요? TV 스크린에 자, 수영을 지금 하고 있다. 오케이? 수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TV 화면에 그대로 뜬다라고 연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그럼 보죠. 여기 봐봐. 그러니까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떤 사건이 실현됐어. 이미 딱 실현된 거야. 오케이? 그리고 경험된 거. 자, 지금 이게 TV 화면에 ing, 이 지금 진행에 지금 수영 중인 그런 동작이 딱 지금 어때요? TV 화면에 뜨고 그녀가 지금 수영을 즐기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죠? 그녀가 수영을 굉장히 지금 어때?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해 하면서. 오케이? 그걸 연상해봐. 그러면은 이게 어때요? 이거를 탁 찍어가지고 복원해두면 이 사진을, 그 상황을 딱 찍어서 보관을 해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고 동명사가 바로 과거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응? 그리고 딱 지금 TV 화면에 실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지금 딱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되고 딱 현실화된 겁니다. 오케이? 현실적인 거고. 그러면 왜 지속적인 거냐? 봐봐요. 이게 왜 지속적인 거냐? 봐봐. 나는 I like swimming.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너 말이야, 너의 자유시간에, 네가 한가로운 자유시간에 너 무엇을 하니? 그랬더니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그랬습니다. 아, 시간이 나면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 ing가 붙었죠. 이건 어때? ing. 지금 TV 화면에 내가 수영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그 수영을 근육의 그런 어떤 느낌까지 느껴가면서 오케이 굉장히 행복한 그 수영의 바로 그 느낌을 지금 어때 느껴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애초에 수영을 하는 그 행위 수영을 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영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이게 예.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나는 원래부터 계속 꾸준하게 수영하는 걸 좋아한다 라고 연결되겠지?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행의 현재 분사와 이 동명사 ing 이 ing가 진행의 의미가 있고 실제로 어때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느낌을 잡아냅니다. 이게 동명사야. 오케이? 그러면서 그게 어때요? 뭐하는 것이라는 명사화 돼가지고 된 것이 바로 동명사란 말이지. 됐습니까? 뭐 하고 있는이라고 형용사화 된 것이 분사고.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동명사하고 분사는 어때요? 예, 같은 뭐 부모에게서 태어난 같은 형제다. 알았지? 약간의 어때 기능만 달라져. 그런 지금 진행적인 상황, 지금 현실적으로 펼쳐진 이 상황이 진행의 의미로서 뭐 형용사로 써가지고 뭐 하고 있는 이러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뭐 하는 것 그러면 어때요?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요. 그러면 보죠. 그거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투부정사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라. 보죠. 자, 제가 투부정사는 자, go to school. 자, go to school. 오케이?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설명했었죠. 투부정사 설명하면서 학교로 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학교는 어때요? 내가 도착해야 될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가 도착할 곳입니다. 도달할 곳이죠.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사가 아니고 뒤에 동사가 나올지라도 이러한 동사, 이 행위에 내가 지금 어때요? 그러한 행위로 지금 도달할 곳이야.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to 부정사가 미래다라고 이렇게 미래와 친하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런데 to 부정사는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미래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와 상대적인 그 동명사 갖고 있는 그 상대적인 대응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to 부정사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죠. 자, 반드시 동명사를 이해할 때는 ing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생생하게 그 동작이 행해지고 있는 걸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자, 일상적인 취미하고 순간 선택할 때 일상적인 취미는 동명사고 순간 선택은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볼까요? 너의 자유시간에 너는 뭐 하냐니까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수영하는 그 자체, 오케이? 수영하는 그 느낌이 좋은 거야. 원래 수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일상 취미,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에 해당되죠. 지속적.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죠. 오늘 날씨가 is so hot. today 오늘 말이야 엄청 뜨겁네. What should we do? 우리 뭘 할까? 그랬더니 I'd like to 수영하고 싶어. like 뒤에 to 동사에 나왔네. 이럴 때는 어때요? 원래 내가 수영을 취미로 지속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고요. 오케이? 좋아한 게 아니고 그냥 수영하는 거를 지금 어때요? 선택하고 싶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선택, 순간적인 선택 의미. 자,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일시적, 동명사는 과거지향적, 지속적. 오케이? 자, 왜 과거지향적인지 설명했죠. 자, 내가 수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카메라에 찍어서 보관해 두면 그게 바로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때요?
그거를 그 자체를 즐기는 거야. 지금 수영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 지금 벌어지고 있죠. 내 눈앞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어. 그 화면에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 이게 화면에 그대로 생생하게 그 사람이 수영을 즐기는 것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원래부터 수영을 지속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반대되는 투부정사 항상 그 상대적인 개념에 있으니까 위치에 있으니까 지속적인 반대말이 뭘까요? 일시적이지. 그리고 선택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선택할 때 나는 이거 하는 걸 더 좋아할 때 선택할 때 쓰는 거지 그 동작 자체를 어때요? 온몸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일시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투부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 다시. 자, 그래서 오늘 날씨가 뜨거우니까 What should we do?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나 수영하고 싶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애초에 이 사람은 날씨가 뜨거우니까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스크림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것 대신에 뭘 선택한 거야? 수영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할 것을 선택한다 이 말이야. 결국 투부정사가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는 거야. 미래에 지금 아직 안 왔어. 이걸 아직 안 했어. 이걸 손으로 잡아서 아직 도달하지 않는 미래 사건을 손으로 잡아서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순간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 조항, 계획적 조항. 그렇잖아요? 자, 지금 실제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당연히 어때요? 경험을 해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거야. 자, 보자. What do you look so fit? Why do you look so fit? 왜 너는 그렇게 몸이 지금 좋아 보이지? 이라고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I like swimming. 나는 매일 아침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침마다 나는 수영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여튼 수영하는 것 자체가 좋아. 수영하면서 느끼는 편안함, 오케이? 막 근육의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I like swimming every morning.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이 더 좋아졌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What do you usually do before breakfast? 아침 먹기 전에 일반적으로 뭐 해? 그러면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죠. 뭐 달리기라든가 오케이? 그런 건데 나는 어때요? 아침 먹기 전에 수영하는 걸 좋아해. 이건 어때?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이건 어때? 여러 가지 중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수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왜? 뭐 어차피 몸에 무리도 안 가고 편안하게 내가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영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획적으로 선택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알았지? 이때는 뭐하는 것을 좋아한다 할 때는 to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말로 해석해 보니까 이것도 수영하는 것 좋아해, 이것도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ing가 붙었을 때하고 to가 붙었을 때 똑같이 뭐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동명사는 지금 뭔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진행 중이고 어떤 그 동작이 지금 쫙 펼쳐지고 있는 지금 현실 상황을 연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찍어 놓으면 바로 과거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렇지? to 부정사는 그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역시 일반적인 감정, 구체적 상황, 이거 다 이제 열 필요 없잖아, 이제. 계속, 상황이 펼쳐진 거. 그래서 그거 자체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케이. 이해하면 다 연결되는 겁니다. Do you like sports? 너 스포츠 좋아하니? Yes, I like swimming and tennis. 나는 수영하는 것과 테니스를 좋아해. 원래 이게 좋아하다는 거야. 원래 좋다는 거야. 테니스 그 자체, 수영 그 자체를 즐긴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wanna go jogging or swimming today? 너는 오늘 말이야. 너는 수영하러 갈래? 조깅하러 갈래?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어때요?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뭘 써야 되겠어요? 이걸 써야 되겠지? 나는 그냥 수영하고 싶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활동에 대한 느낌 봐봐. 원래 그 자체 수영하는 그거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 느낌을.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이건 좋아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 좋아하게 되면 수영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지속적인 거, 투부정사는 일시적인 거, 선택적인 걸 되는 거지. 응? 자,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라고 했더니 보죠.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걸 좋아해.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영하는 그 느낌을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 느낌이 좋은 거야. 근데 그에 반대되는 느낌, 결심 볼까요? 왜 필요 없고 그냥 이해하면 돼. 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해석 영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 사실은. 좀 정확하게, 그런데 좀 정확하게 알면 좋은 거니까 맛배기로 그냥 덤으로 하는 것 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어때? 이제 해석과 관련해서 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법이 중요한 거. 좀 이따 바로 나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까지 구별하는, 찾아내라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오지 않고, 또 원어민들도 이걸 구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신경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어민도 어쩔 때는 어때요? 구별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널 행복하게 만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것이 나를 릴렉스하기 때문에 수영을 좋아하는데, 오케이? 내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의 루틴의 일부분이야. 루틴, 오케이? 그러면서 나는 말이죠. 일주일에 세 번을 수영하는 걸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일주일에 2번, 1번, 3번. 뭔가 어때요? 자기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수영하는 것으로 결심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좋아한다는 거지, 수영행위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느낌은 완벽하게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오케이? 다른 운동보다 수영이 더 나한테 알맞아요. 그래서 수영을 선택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행동의 결심. 이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면 돼. 동명사는 어쩐다? 예. 눈앞에 생생하게 현실처럼 지금 진행 중인 그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 이걸 딱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지금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수영을 하는 그거, 즐기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되면 다 해결된다니까. 그 장면을 찍어서 복원해두면 과거의 경험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걸 즐기니까 수영하는 그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니까 어때요? 이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이런 뜻이지.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어때요? 다른 느낌이고 선택적이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투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죠? 현실적인 경험, 의도된 행동 보죠. 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자, 강보다는 바다에서 파도가 이렇게 일렁이는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똑같아. 지속적이죠. 그 다음에, 근데 나는 내가 제주도를 방문할 때마다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수영하는 게 좋아. 이런 뜻입니다. 알았지? 이건 선택적인 느낌이 있고 의도되는 행동이 있는 건데요. 지속적인 느낌이 든 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수영 그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 제주도에 갔을 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아까 지금 상황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동명사는 쭉 정리가 되죠. 오케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명사를 쓰는 거야. 됐어요? 그 반대적인 상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투 부정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실제로, 투 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그냥 뭐만은 그러면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시험에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해석 문법 시간이지만, 문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 지금 그냥 동시에 문법 문제 대비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희망, 의도, 결심, 약속, 동의, 거절 이거 다 어떻게 외워? 오케이? 외울 수가 없지? 자, 그리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오케이? 이거 다 어떻게 외우냐고. 뭐 취미, 피해, 뭐 이런 거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이걸 제가 외우는 방법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자, 사실은 이제 그러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일시적인 거 이제 느낌이 오죠. 지속적인 게 동명사니까 그 반대적인 개념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왜 과거지향적인지 제가 얘기했죠. 예,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면 그게 과거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ing 지금 그 행동이 펼쳐지잖아. 그지? 펼쳐졌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구체화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그런 동사들은 전부 다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고. 오케이? 쓰는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은 어떤 거냐? 먼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보겠습니다. 미래지향적,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외울 게 아니고, 외울 게 아니고 미래지향적이다. 그 느낌은 확실하죠. 100% 전부 다 무조건 투부정사는 미래다라고 뭐 그렇게 말할 결론 내리기는 약간 어폐가 있지만, 오케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죠. 거의 70%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희망하고, 소망하고, 오케이? 소망하고, 그 다음에 뭐, 결정하고, 계획한 이런 동사들 생각해 봐봐. 뭐 하기를 희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고, 뭐 하기를 결정하는 거고, 아직 안 했잖아. 투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기를 계획하는 거. 당연히 얘네들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겠죠. 오케이? 이걸 따로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지. 투부정사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보죠.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소망하고, 뭐 하기를 희망하고, 뭐 하기를 계획하고, 뭐 하기를 의도해. 아직 안 했잖아. 일어날 일이죠. 뭐 하기를 결정해, 선택해, 뭐 하는 걸 기대해.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 이걸 굳이 외워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걸 약속해. 아직 안 했잖아.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걸 동의해. 아직 안 했어. 뭐 하기를 제의해. 아직 안 했어. 뭐 하는 걸 거절해. 아직 안 했어. 뭐 하는 걸 하겠다고 위협해. 아직 안 했어. 이런 뜻입니다. 아직 일어날 사건이 아니야. 이런 뜻이. 일어나서 내 눈앞에서 펼쳐질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 어때요?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해. 근데 실제 내 눈앞에서 펼쳐진 게 아닙니다. 오케이? 자, 뭐 하려고 시도했지만 사실 어때요? 못했으니까. 오케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attempt to 쓰는 겁니다. 와, manage는 뒤에 manage to가 나오면 있잖아. 그럭저럭 뭐 해내다라는 뜻인데, 와, 이건 좀 틀리잖아. 이거 결국 해냈으니까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manage는 동명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매니지가 원래 뜻이 사전처럼 뭘 경영하다 그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투부정사 그러면 뭐 아주 힘들게 악전고투 끝에, 오케이, 사투 끝에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미래에 일어날 이 사건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로 힘들게 쭉, 오케이, 엄청난 고난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겠어요? 뭔가를 잡으려고 내가 지금, 미래에 일어날 것을 잡으려고 막, 어때요, 지금,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manage to를 쓰는 겁니다.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 하는 거 실패하는 거, 뭐 하는 걸 배우는 거 전부 다 뭐를 내가 얻으려고 미래에 일어날 그 무언가를 얻으려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거야. 당연히 learn to입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당연히 미래지향적 의미 다 뭐야? 뭐뭐 할 여유가 있다. 뭐뭐 하는 걸 목표로 한다. 뭐뭐 한 채 하다. 오케이? 자, 이런 것 전부 다, to를 쓴다는 거지. 응? 자, pretend to. 뭐뭐 한 채 하다. 자, 이것도 보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자, 동명사 눈앞에 펼쳐지긴 현실적으로 사실로서 이렇게 드러난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는 잠든 채 했다. pretend to sleep. 오케이? 내가,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잠든 채 했었어요. 실제로 어때요? 실제로. 잠이 들었어, 안 들었어? 잠이 안 들었지. 잠이 안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펼쳐진 동명사 쓰면 안 되지. 그래서 pretend to입니다. 오케이? 됐죠? happen도. 자, 나는 happen to. I happen. 나는 우연히 happen to see her. 자, 나는 happen to 우연히 뭐뭐 하는 거야. 나는 우연히, 자, 그녀를 보는 쪽으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진척이 돼가지고 우연히 그를 보는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발전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happen to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seem to 뭐한 것처럼 보인다. 역시 seem 뭐한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엄마는 컷 해가지고 동명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동명사는 눈앞에 지금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실제로 실현된 거라니까. 그지? 근데 seem to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동명사 ing를 쓰기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to를 쓰는 겁니다. 이것저것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seem to 하는 거지. 우리가 seem to만 들어봤지 seem ing를 안 봤잖아. 그냥 그렇게 예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보죠. 나는 새로운 차를 살 여유가 없어. 아직 안 샀어. 오케이? 지금 내 현실적으로 실제로 지금 어때요? 펼쳐진 게 아니고 실행된 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to 부정사 쓰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미래 희망 소망 동사들 알았지? 그런 것들은 다 to 부정사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동명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명사도 하기 복잡하니까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동명사. 성공과 실패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오케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동명사를 외울 수가 있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뭔가를, 자, imagine 같은 것도 상상하는 거 보죠. 뭐뭐 할 것을 분명히 상상하긴 하는데요. 이게 내 머릿속에 지금 그것이 실제로 진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거니까 당연히 imagine은 ing 쓰는 겁니다. consider도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한다. 뭐 어때요? 예, 실제로 그런 행동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걸 할 거라고 고려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consider 뒤에는 ing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consider는 그냥 단순하게 할 것을 고려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그걸 한다는 거야. 그걸 할 것을 고려한다는 거지. 그래서 ing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일일이 모든 단어마다 다 그렇게 따져가지고 이때는 ing 써야지, 이때는 어때요? to 써야지라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 머리 아프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외워보겠습니다. 자, 뭔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합니다. 오케이? 상상을 하고요. 그걸 어때요? 실행하는 것을 consider, 고려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자, 우리 이거 하자라고 뭐 해요? 상상하고 그 프로젝트를 상상하고 그걸 하겠다고 고려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죠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제안하는 것도 생생하게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고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면서 이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ggest가 뭐 할 것을 제안해. 미래의 일인데 왜
투부정사 안 쓰고 동명사를 쓰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투부정사는 미래인데, 그럼 뭐야, 이거 suggest 뒤에 to 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해법은 하나야, 해법은. suggest가 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냐? 자, 어떤 생생하게 어떤 상황을 펼쳐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 보이면서 이거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suggest는 ing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배우는 방식은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머릿속에 상상해보고 그거 실행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임원들에게, 이사진들에게 이거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이제 위험을, 리스크, 당연히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겠지. 오케이? 실행에 옮기려면, 성공하려면 말이야. 성공하려면 당연히 위험을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당연히 결국은 매 단계 프로젝트의 매번 단계마다 그걸 그 단계별로 끝맺음을 맺어야 되겠지. 당연히 끝마쳐야 되겠지. 그래야 성공을 하지. 그리고 그걸 그 상태를 즐기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됐습니까? 자,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그거 좋겠네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실천해 보겠다고, 실천 한번 해보자고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고려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걸 누구에게? 회사의 임원진에게, 이사회에 가서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suggest. 오케이? 그러면 제안하고 이제 당연히 어떤 일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옮기려면 당연히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 그래야 성공하지. 위험을 감수 안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 일을 각각의 매 단계마다 해당되는 임무들을 끝마쳐야지 성공하지. 그리고 그걸 즐겨야 돼.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돼. 자, 동명사는 지속적이라 했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하는 걸 즐겨. 난 수영하는 것을 즐겨. 오케이? 그건 수영하는 그 자체 느낌을 즐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지. 오케이? 지속적이니까 인조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실패하게 되는 거야? 당연히 뭔가를 하지 않고, 그런 프로젝트를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회피해버리면 실패하는 거. 전부 다 부정적인 뜻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연기해버려? 이것도 실패하게 돼. 그리고 연기하다. 딜레이, 이것도 지연시키는 거. 하는 걸 지연시켜? 이것도, 실패하는 거죠. 마인드, 꺼려하는 거. 일을 하지 않고 꺼려한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꺼린다? 다 실패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거 실패하다. 오케이? 다 실패하게 되죠. 또 일을 하다가 멈춰버려? 다 실패입니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회피해보고 도망가버려? 이것도 실패하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건 실패입니다. 그럼 쉽게 외워지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mit. admit은 어때요, 이건? 자, 이건 성공 실패를 떠나가지고 인정하답니다. 그러면 할 것을 인정한 겁니까? 했던 것을 인정한 겁니까? 당연히 했던 것을 인정해. 과거 지향적이죠. 오케이? 그리고 할 것을 안 했다고 부인한 겁니까? 오케이? 했던 것을 안 했다고 부인한 겁니까? 당연히 과거에 했던 것을 안 했다고 부인한 거니까 deny 뒤에는 ing지. admit 뒤에도 ing지. 목적으로 ing를 쓰는 겁니다. 했던 것을 인정하고 했던 것을 부인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하는 것을 하다, 그 동사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우리가 외우자고 했습니다. 됐죠? 투부정사 동명사 문맥에 맞는 형태로 써보라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수영하는 것을 즐겨. 사실은 이거 어때? ing를 넣으면 swimming 그러면 어때? swimming 그러면 ing를 붙이면 이건 어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야. ing 붙었네? 그럼 뭐야 이거는? 나는 아침에 상쾌한 아침에 수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ing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to swim 그랬다. 그러면 어때요? to swim 했다. 그러면 아침에 조깅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냥 수영하는 게 좋아. 선택하는 거. 이럴 때는 to swim 해도 된다는 거지. 응? 자, 그런데 2번 볼까? 2번은 나는 좋아해. 날씨가 뜨거울 때 수영하는 걸 좋아해. 그럼 어때? 날씨가 뜨거울 때 집에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한 게 아니고 선택한 거지. 그때는 수영한다는 거지. 이럴 때는 like to swim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사랑에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거. 이건 어때? 지속적으로 계속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거 연상이 되죠? 당연히 ing입니다. reading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잠자러 가기 전에 TV 보는 거, 유튜브 보는 것보다 어때요? 자기 전에 책 읽는 걸 좋아해. 어떤 선택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read to read가 좋겠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 자, 그러니까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다 투부정사, 목적어, 동명사 다 쓸 수 있어. 그러나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싫어하고 좋아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동명사를 쓸 수 있어요. 동명사, 투부정사 다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긴 줄에 어때요?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을 어때요? 싫어하겠지. 이건 어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그렇게 통용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싫어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ing지. 오케이? 자, 그런데 나는 싫어해.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 즉, 말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그러나 나는 책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때? 이거는, 지속적인 느낌은 이 순간에 이거 할 것을 싫어한다는 거잖아. 이 순간에. 그럼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일시적인 거니까. 지속적인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prefer도 좋아하는 거. 그러면 to 쓸 수 있고 ing 둘 다 쓸 수 있고 동명사, 투부정사 다 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운전하는 것 대신에 일하러 걸어가는 걸 좋아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거지. 그러니까 ing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날씨가 멋질 때는 말이죠. 멋질 때는 특수한 경우죠.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는 운전하기보다는 걸어가는 걸 좋아한다. 이럴 때는 뭐야? 이럴 때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prefer to를 쓰면 좋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하지 않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이건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거잖아. 오케이? 이럴 때는 당연히 getting이 되겠지. 그런데 나는 오늘 저녁에 저녁 먹으러 for dinner 외출하고 싶어. 이럴 때는 would like to 쓰겠지. 오늘 밤 일시적인 특수한 상황이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게 진짜로 시험에 이것들은 지금까지 앞에 나온 것들은 시험에 별로 나오지도 않고,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 중학교 때 많이 나오고요. 오케이? 실제로 공무원 시험과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지. 왜 그럴까요? 이건 단순하게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실제로 복잡한 구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판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수능에 절대로 안 나와. 혹시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 나올 수는 있겠다. 오케이?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도 수능에 이렇게 그 흐름에 맞춰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쓴 동사와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온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꼭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이건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remember, 기억하답니다. 자, 투부정사는 미래에 지향적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 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 통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투부정사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 오케이?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그러면 remembe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때요? remember to는 뭘 겁니까?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답니까? 했던 것을 기억하답니까? 당연히 뭐뭐 할 것을 기억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remember ing는 당연히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Please remember, 기억해라. To lock the door, 문을 잠글 것을 before you leave, 네가 집 떠나기 전에 문을 잠글 것을 기억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니까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당연히 to입니다. 아직 문을 안 잠갔잖아요. 오케이? 문을 잠글 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동명사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오케이? 동명사는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걸, 진행의 의미, 지금 진행적으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걸 연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나는 기억해. 뭘 기억해? 문을 잠근 것을. 이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는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라 했지. 그래서 당연히 과거에 문을 잠근 것을 기억한다고. 내가 집을 떠나기 전에 문을 잠갔다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member to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게 왜 시험 문제 나오겠어요? 자, 문법 문제는 얼마만큼 글을 정확하게 읽고 있냐, 알았지? 대입하는 문제와는 다른 느낌이죠.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는, 요지 파악하는 문제는 어때요? 쭉 읽어도 정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문장들이 있다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 전체의 내용만 파악되면. 그렇지만 문법 문제는 어때요? 얼마만큼 문장을 글의 흐름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하느냐, 이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어떤 할 것을 기억했는데, 글의 흐름상 뭐 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orget. 당연히 똑같아. remember나 forget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forget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forget ing는 했던 것을, forget 뭐뭐 할 것을 잊어먹다, forget ing는 했던 것을 잊어먹다, 그런 뜻이야. 볼까요? 나는 잊어버렸어. 잊어먹었어. 뭐 하는 거를? 그의 엄마에게 전화 걸 것을 잊어먹은 거야. 알았지? 지난밤에. 전화 걸었어, 안 걸었어? 안 걸었어요. 못 걸었어. 잊어먹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I'll never forget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나는 처음으로 너를 만난 것을 잊지 못하겠다.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뭐 했던 것을 잊어먹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egret. 자, 기본적으로 regret는 후회하다인데요. 후회하다. 이거 볼까요? 동명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후회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니까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이라 했죠? 과거 의미가 있다 했지. 그래서 그녀는 후회한다. 뭘? 그러한 가혹한 말들을 하는 것을 후회한다.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 to 부정사는 과거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뭐야? 과거의 반대된 말 미래지향적이라 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대리아를 알리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했더니 후회하다가 아니라요. 알릴 것을 to 부정사 미래지향적인데 알릴 것을 후회한다? 이상하잖아. 알릴 게 약간 어때요? 뭡니까? 유감이다, 이런 뜻이야. 알리게 되어서. 오케이? 아직 알려주지 않았잖아. 아직 뭔가를 말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거는 regret to는 외우세요.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대대화를 알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너의 애플리케이션, 너가 지원한 것이 성공적이지, 너의 지원이, 일자리 지원이 성공적이지 못했다, 불합격되었음을 알려주게 되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stop. 아까 우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중에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멈추는 거니까 뭐뭐 과거에 이렇게 쭉 해오던 것을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stop ing지. 자, 그렇지? 그러면 stop to는 뭐겠어? 당연히 적어도 이때는 투부정사는 미래와 지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stop to, 그는 멈춰서 그의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멈춘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글의 내용 자체가 그는 길을 걸어가다가 신발끈이 풀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했어. 그래서 그걸 당연히 그때 묶기 위해서 멈췄겠지. 묶는 것을 멈추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얼마만큼 내용을 정확하게, 글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측정을 해야, 그런 수단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볼까요? 그는 멈췄다. 작년에 담배 피는 것을 멈췄어요. 담배를 피는 것을 그만뒀다. 담배를 끊었다가 되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방금 투부정사, 동명사를 비교하면서 했던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동명사는 ing가 들어있어서 어때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때? try ing는 시험 삼아서 뭘 해보는 거야. 실제로 어때? 그게 내 눈앞에 일어났어. 사건이 펼쳐졌어. 그러니까 시험 삼아 해봤다는 얘기야. 이거 분명히 어때? 이 사건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뭐죠? try adding a little sugar 어때요? 약간의 설탕을 시험 삼아 넣어봐라. 오케이? 그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는 거야. 실제로 해보는 거야, 눈앞에서. 자, 그런데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녀는 어때요? 문을 열려고 노력했지만, 보세요.
to 부정사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오케이? 문을 열려. 그러니까 당연히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해서 아직 안 열렸어. 그렇지만 그것은 잠겨 있었다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설명이 좀 길었죠. 자, 정리를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동명사하고 to 부정사. 오케이? 동명사는 어때요? 지금 ing가 붙어가지고 현재 분사가 ing가 진행의 의미가 형용사로 바뀐 것이 현재 분사고 그 진행에 ing가 들어있는 진행의 의미가 명사로 바뀐 것이 동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앞에서 펼쳐진 실제로 어떤 사건이 펼쳐지는 거 있는 것 또는 과거에 펼쳐졌던 것을 얘기할 때 뭐하는 것 그럴 때는 동명사 쓴다. 오케이? 그 반대적인 개념. 그러니까 동명사는 어때? 눈에 펼쳐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는 그 수행하는 것을 지금 그 느낌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야.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걸 즐기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지속적인 느낌이 있다. 그 반대적인 개념, 지속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 투부정사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 구체적인 특정한 상황에 뭐만 하는 걸 좋아할 때는 투부정사 쓴다. 선택하는 거니까. 지속적인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 것은 기억 동사들, 오케이? remember, forget 뒤에 to 쓰면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한다. remember ing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 forget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try ing는 시험 삼아 해보다. 오케이? 그리고 try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 됐죠? regret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regret ing 과거 했던 것을 후회하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됐죠? 자. 오늘 장시간 수업을 듣느라고 제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중요한 진짜 중요한 분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사. 오케이? 절대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분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